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일본 최고의 신경외과 교수의 고백이 일본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해온 한국의 문자가 뇌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믿기 힘든 광경. 일본의 남녀노소 모두가 한글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평생 한국을 깔보던 일본 최고 엘리트가 한글 앞에 무릎 꿇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시다 겐조입니다. 그날 아침, 평범한 아침 식사 중이었어요. 손자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 말이에요. 손자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딸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하루토예요. 하루토. 아, 맞다. 그런데 왜 그 이름이 안 떠올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평생 수백 명의 환자 이름을 외워왔는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손자 이름을 까먹는다면요?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요. 병원에서 나온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초기입니다. 평생 남의 뇌를 고쳐왔던 제가 이제는 환자였어요. 제 뇌가 망가져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전화했어요. 아버지, 하루토가 요즘 할아버지를 피해요. 자기 이름 잊어버린 게 충격이었나 봐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루토는 이제 제가 방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나가버렸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어요. 그 조그만 등이 말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잊어버렸으니까. 동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명예교수가 치매라니 도쿄대 체면이 깎인다고요. 저는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을 다시 쓰게 만들 줄은. 며칠 뒤 병원에서 타카하시 박사가 저를 불렀어요. 교수님, 약물보다는 비약물적 접근이 좋겠습니다. 특별한 치료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조심스럽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뭔데요? 한글 학습 치료입니다. 한글.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쾌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저는 평생 한국과 한글을 무시해왔거든요.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한국 문화를 조롱하기도 했고 한글은 단순하고 유치한 문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가 지금 그 문자로 치료를 받으라고요? 한글이 치매랑 무슨 상관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타카하시 박사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한글은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과 천지인을 상징하는 모음으로 이뤄진 체계적인 문자예요. 이런 구조가 뇌를 효율적으로 자극해서 도쿄대와 서울대 공동실험에서 일부 환자들이 빠른 인지 개선을 보이고 있어요. 타카하시 박사가 잠시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내부에서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부 교수님들은 회의적이만 겐조 선생님이라면 누구보다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으. 현재까지 참여한 70세 이상 환자 중 60%가 3주 내에 기억력 개선을 보였어요. 물론 아직 연구 단계이긴 하지만 60%라고요? 그 수치에 의사로서의 본능이 반응했어요. 무시할 수 없는 결과였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한글이에요? 영어나 다른 언어도 있잖아요. 한글만의 독특함 때문입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로 수천 개의 소리를 조합하는 과정이 뇌의 여러 부위를 동시에 자극해요.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을 한꺼번에 활성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무시해온 것이 자신을 구할 수도 있다면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동료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도쿄대 명예교수가 한국 문자 배운다고요? 교수님, 지금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약물 치료는 효과가 없었어요. 다른 방법도 마땅치 않았고요.
그날 밤 하루토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아이가 혼자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하루토야 하고 불렀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까봐 무서웠거든요. 한글. 정말 그게 답일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간절했지만 다른 한구석에서는 자존심이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며칠 후 책상 위에 놓인 병원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 인지자극 임상 프로그램 보고서. 도쿄대와 서울대 공동 연구라고 되어 있었어요. 부제에는 피험자 70세 이상, 3주 이내 기억력 60% 향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60%. 작지 않은 수치였어요. 그 옆에는 손자가 그려놓은 작은 그림이 있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집과 하루토라는 글자. 그 아래 딸이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루토가 할아버지 앞에서 조심스러워해요. 요즘 먼저 말을 안 걸고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잊어버린 건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와의 모든 추억, 사랑, 관계였어요. 손자의 이름만이라도 다시 기억하고 싶다.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루토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잖아요. 지금은 제가 살아야 할 때였습니다. 아니, 우리의 관계를 살려야 할 때였어요. 그날 오후, 저는 몰래 신주쿠의 한 한국어 학원에 들어섰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했어요. 사실 이곳은 병원과 연계된 실험 교육기관이었죠. 겉보기엔 일반 학원이었지만 안에서는 서울대와의 공동 임상 실험이 조용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환자 신분이 아닌 듯 사토 히로시라는 가명으로 조용히 출석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의사로서의 자존심은 접고 한 명의 치매 환자로서 그 교실에 앉았습니다. 교실 안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직장인부터 중년 주부, 심지어 저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어르신까지 계셨습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다니 놀라웠어요. 강사가 칠판에 적은 첫 글자가 보였어요. 기억.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따라했지만 저에겐 그저 이상한 기호 하나에 불과했죠. 그냥 이상한 선 하나로만 보였어요. 이게 뭐야? 이게 뇌를 자극한다고. 하지만 왠지 모르게 손끝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때 처음으로 한글이 그냥 그려진 문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과학적인 문자였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기억을 연습장에 써봤어요. 삐뚤빼뚤했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째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낡은 공책에 가, 나, 다, 라를 반복해서 써 내려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8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문자를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손목이 아팠어요. 연필을 쥐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금세 따라했지만 저는 한 글자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때로는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습니다. 기억은 혀 뒷부분을 막는 소리, 아는 입을 열어 만든 모음, 가는 가족의 시작. 그런데 미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먼지 낀 창고 안의 시계가 아주 느리게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 매일 한글 수업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를 느꼈습니다. 머릿속 안개가 조금씩 걷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의사였던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한 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밤 한글 교재를 덮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틀었어요. 우연히 한국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화면 아래쪽 자막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해요.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제가 지금껏 써온 자음과 모음이 갑자기 의미가 되고 감정이 되어 기억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진 것처럼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어요. 사랑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조용히 말을 건넨 듯 하루토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하루토예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이름을 썼습니다. 하루토. 이번엔 머릿속이 또렷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웃는 모습, 울던 모습, 제게 안기던 모습까지요. 하루토야. 내 이름이 다시 떠올랐다. 그날 밤 저는 하루토라는 이름을 수십 번 연습장에 썼어요. 잊어버리기 싫어서요. 다시는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요.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저는 그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한글이라는 문자가 제 뇌 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워준 거예요. 병원 MRI실에서 그날의 결과는 제가 평생 읽어온 그 어떤 뇌 영상보다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제 뇌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겐조 선생님. 타카하시 박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두엽 활성도가 41%나 상승했어요. 기억 저장 핵심 부위인 해마 연결망 역시 광범위하게 회복 중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말.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이런 수치는 저도 처음 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치매 환자에게 41% 개선이라니요. 이건 기적에 가까웠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문자가 제 뇌를 되살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글이라는 문자 구조가 정말로 치매에 잡아먹히던 제 뇌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요.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예요. 보통 이런 회복 속도는 볼 수 없거든요. 특히 교수님 나이에서는 더욱 드문 일이에요. 타카하시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참여자 중 가장 빠른 개선입니다. 이건 반드시 논문으로 발표해야 해요. 교수님의 사례는 한글 치료법의 효과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과학자로서 이런 결과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글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며칠 뒤 도쿄대 의학부 메일링 리스트에 제 보고서와 MRI 분석 결과를 정식으로 공유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한글 문자 학습을 통한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 기능 극적 개선 사례 보고 전두엽 활성도 41% 상승.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까지도 떨렸어요. 동료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지만 과학적 사실은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동료 의사들의 단체 채팅방이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겐조 교수, 정신이 나갔나? 서울대와 손잡고 동북 공정하시는 중. 일본 의학계의 수치다. 노망이 심해졌나 봅니다. 비웃음, 조롱, 냉소가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평생 함께 연구하고 술잔을 기울였던 동료들이었는데도 말이에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심한 건 인터넷이었어요. 누군가가 익명으로 제 사진을 편집해서 올렸어요. 도쿄대 명예교수, 한글에 무릎 꿇다. 치매 걸린 교수, 한류에 빠지다. 댓글에는 더 악독한 말들이 달렸습니다. 일본의 수치다.
돈이라도 받았나? 이제는 김치로 뇌세포도 살리나? 제 가족들까지 고통받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제 연구실 탁자 위에 신문 기사들을 올려놓았어요. 기사 제목엔 도쿄대 이시다 교수, 한글 치료 주장으로 의학계 놀랄라고 써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계속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요? 하루토까지 학교에서 놀림받고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어요. 눈물도 보였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상황에서 말이에요. 가족까지 고통받는 걸 보면서도 계속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첩을 꺼내 하루토의 이름을 한글로 썼어요. 하루토. 딸아, 이 글자를 봐라.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한 달 전까지 아버지는 하루토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문자가 아버지를 구했어. 의사가 환자보다 세상의 시선을 더 두려워해서야 되겠니? 저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치료한 건 단지 뇌가 아니야. 기억이고 관계고 사랑이야. 하루토와의 사랑 말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걸 되찾았는데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겠니? 딸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글이 제게 준 기적을 세상이 알아야 했어요. 며칠 후 하루토가 제 방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했어요. 똑똑똑. 그 작은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할아버지. 이거 써봤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하루토는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조심스러움과 기대감이 동시에 보였어요. 종이 위에는 삐뚤빼뚤한 한글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한 문장이, 그 서툰 글씨가 제가 써온 수천 개의 한자보다 더 강하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루토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할아버지를 위해 한글을 배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배웠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할아버지가 한글 공부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배워봤어요. 하루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할아버지가 싫어하실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들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요. 하루토야. 처음엔 이 글자가 낯설었단다. 하지만 지금은 이 글자들 덕분에 할아버지가 너를 다시 기억하게 되었단다. 고마워, 우리 하루토. 딸은 문가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손자는 울먹이며 제 무릎을 안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제 절 잊지 않죠?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가장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잊어버렸을 때 말이에요.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이 글자가 할아버지 마음속에 살아있으니까. 하루토라는 이름을 매일 써볼 거야. 그 순간 느꼈습니다. 한글이 제게 준 건 단순히 기억력 회복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달이었습니다. 끊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었어요. 하루토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하루토와 함께 한글 공부를 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서 기역, 니은, 디귿을 쓰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따뜻한 장면인가요? 한 달 후, 저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공동 연구 결과 발표를 위한 초청이었어요. 처음으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려서 한글 간판들을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예전 같으면 이상하고 복잡한 문자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제는 친숙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 섰을 때의 그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높이 솟은 동상을 올려다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과거의 무지와 편견을 용서해 주십시오. 동상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평생 무시해온 문자를 만든 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는 한글로 쓰인 설명문이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 그 문구를 읽는 순간 울컥했어요. 이 문자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진 문자였어요. 한글 박물관에서 해례본을 봤을 때는 과학자로서 경외감이 들었어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자음, 천지인의 구조를 담은 모음. 이 얼마나 정교한 설계인가요? 이게 조잡한 문자라고. 제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중 하나였습니다.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문자는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방인인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5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문자가 오늘날 일본의 한 치매 환자를 구했다니 정말 신기한 일 아닌가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토에게 편지를 썼어요. 물론 한글로요. 하루토야, 할아버지가 한국에 와 있단다.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해준 문자를 만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 이 문자가 얼마나 위대한 문자인지 이제야 알겠다.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한글 공부할게. 이제 매일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토와 벚꽃을 봤다. 아이가 웃으며 꽃잎을 주워왔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한글로 쓴다.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적어요. 잊어버리기 싫은 소중한 순간들을 말이에요. 가족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됐어요. 손자와 대화할 때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또렷하게 떠오릅니다. 하루토, 하루토, 하루토. 이제는 꿈에서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하루토는 요즘 할아버지와 한글 공부하는 게 가장 재미있다고 해요. 어제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한글이 할아버지를 구해줬으니까 이제 한글이 할아버지 친구예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아이다운 발상이에요. 그래, 한글은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친구야. 몇 달 후 연구 성과가 국제학술지에 정식 등재됐습니다. 서울대에서 공동 연구자로 초청받기도 했어요. 한때 저를 조롱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겐조 교수, 정말 한글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어떤 원리인지 설명해 주세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학적 결과 앞에서는 편견도 무너지나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 하루토가 제게 한글로 편지를 또 써줬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한글을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할아버지와 한글로 대화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한글은 제 뇌를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제 관계를, 사랑을, 그리고 인생을 다시 쓰게 했다는 걸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연습장에 하루토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한글을 비웃던 일본의 엘리트 의사였던 제가 이제는 매일 이 문자로 기억을 새깁니다. 한글은 과학이고 감정이며 기억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만드는 문자입니다. 이 문자를 만든 세종대왕과 이 문자를 지켜온 한국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손자의 이름을 되돌려 주었으니까요. 아니, 손자와의 사랑을 되돌려 주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글의 위대함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한글이 얼마나 특별한 문자인지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치매로 모든 걸 잃을 뻔했던 한 사람이 한글 덕분에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은 이야기. 이것이 바로 한글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